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1장.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강남 거리는 왜 걷기 싫을까? 걷고 싶은 거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걷고 싶은 거리와 성공적인 거리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강남의 테헤란로는 성공적인 거리이긴 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반면 명동 같은 거리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걷고 싶은 거리이기도 하다. 걷고 싶은 거리는 대부분 성공적인 거리지만 성공적인 거리라고 해서 반드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먼 스케일의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성공적이지만 걷고 싶지 않은 거리들은 대부분 휴먼 스케일 수준에서의 체험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거리는 대부분 압도적인 스케일로 상징되는 거리다. 강북을 대표하는 세종로의 경우도 압도적인 스케일로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다. 하지만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평균 시속 4km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이 보행 속도는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끼는 경험과는 사뭇 다른 체험이다. 따라서 과연 보행 속도에 맞추어서 체험하는 변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가를 정량화해 볼 필요가 있다. 휴먼 스케일의 체험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로수의 크기, 인도의 폭, 평행에서 가는 차도의 폭, 거리에 늘어선 점포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보행자가 걸으면서 마주치는 거리 위의 출입구, 빈도수와 걷고 싶은 거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어느 건축가가 미국과 유럽의 도시 구조를 비교한 적이 있다. 그의 비교 방법은 간단했다. 동일한 단위 면적에 있는 두 도시, 블록의 코너 개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유럽 도시가 단위 면적당 블록의 코너 개수가 더 많았다. 실제로 이미의 바르셀로나의 구도심과 시카고 도심의 4평방킬로미터당 블록의 코너 개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블록 코너가 바르셀로나 구도심은 4평방킬로미터에 2025개, 시카고의 경우에는 1075개였다. 그 숫자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느냐, 곡선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격자형 도로망이냐, 방사형 도로망이냐 같은 형태상의 차이점, 그리고 블록의 크기가 반복적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변화하느냐 등의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지만 단위 면적당 블록 코너의 개수를 셈으로써 도시의 구조를 경량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비교 연구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 방식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자동차가 발명되기 오래전부터 생성된 것으로 도시 내 도로망들이 사람 혹은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약간 더 빠른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이동수단은 느렸고 그 느린 이동수단 때문에 사람들의 시간거리가 길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물리적인 도로망은 짧은 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도로의 결절점이 더 자주 만들어지게 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는 짧은 거리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거리가 짧아지고 따라서 자동차를 위한 교차로는 가끔씩 있어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블록이 크게 구획되어지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보행자가 걸을 때 미국 도시에 비해서 유럽 도시가 더 자주 교차로와 마주치게 되고 그만큼 보행자는 더 다양한 선택의 경험 혹은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난 도로의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교차로가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날수록 그 도시는 우연성과 이벤트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명동엔 왜 사람이 많을까? 보행자들이 거리를 걷게 되면 거리를 따라서 상점들과 건물의 입구가 나타나게 된다. 상점의 입구를 지나게 될 때 보행자는 가게에 들어가거나 혹은 계속해서 길을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한 번 올 경우 보행자는 가게에 들어갈 경우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나게 되므로 이벤트 경우의 수는 두 번이 된다. 만약에 출입구가 두 개 나와서 결과적으로 선택의 경우가 두 번 나오게 된다면 둘 다 안 들어가고 지나치는 경우, 앞에 가게만 들어가는 경우, 뒤에 가게만 들어가는 경우, 두 가게 모두 들어가는 경우 총 4번의 이벤트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점의 수가 n이라고 하면 보행자가 겪을 수 있는 이벤트의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이 된다.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말은 보행자가 다른 날 다시 같은 거리를 걷는다고 해도 다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뜻함과 동시에 하루를 걷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를 만날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위거리당 출입구의 개수는 거리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단위거리당 출입구 숫자가 많아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를 이벤트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해보자. 단위거리당 상점의 출입구 숫자가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는 보행자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간의 주도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보행자 입장에서 그의 세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고 먹고 걷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쉬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매 순간 결정하는 각각의 행위들은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 혹은 세상을 결정한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카페로 들어갈 것인가와 같은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그날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도적 선택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단순한 오락보다는 자신이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내러티브적인 오락을 선호한다. 또한 수동적으로 고정된 채널의 TV를 보기보다는 여러 개의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상에서 웹서핑을 하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내용을 주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거리를 걷는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보행자가 선택권이 없는 길을 걷는다면 이는 마치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TV처럼 수동적이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출입구를 통한 선택권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거리는 보행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따라서 거리의 다양한 상점 입구 수는 TV 채널의 수나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